안녕하세요. 시공조화 이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2편에 나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또 네. 매각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인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솔루션까지 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권분석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될 건물 어떤 건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산구 이태원동이고 네. 흔히들 많이들 아시는 게 경리단길이라고 해서 네. 이쪽 이제 녹사평역에서 이제 2, 3분 정도 네. 거리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남쪽으로 이제 재정관리단에 요 길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남산 하얏트 호텔까지 오. 이루어지는 길을 경리단길이라고 좀 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경리단길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 이슈가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군 부대 있던 자리에서 네. 이제 한 10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네. 거기에 이제 자연 생태계 공원으로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한국의 센트럴 파크로 좀 불려질 만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용산공원이 좀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남산공원부터 이제 용산공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또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시민들이 또 찾아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네. 이쪽 경리단길에 큰 호재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주변 시세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쪽 경리단길 시세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정도 전에는 평당 한 6, 7천만 원 정도 선에서 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시세를 보면 평당 이제 한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오, 네. 그럼 이 두 배 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났는데 평당 이제 한 4, 5천만 원이 좀 상승이 된 거죠. 그러면은 50평 정도 건물을 봤을 때 한 네. 20에서 25억 정도가 좀 상승이 된 셈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건물에 네.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인 건물 개요는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보실 건물은요. 1993년에 좀 준공이 되었고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 네. 지역이에요. 대지 면적은 90.7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은 이제 45.18제곱미터로 좀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건폐율은 49.81%. 네. 또 용적률은 199.25%. 지금 이제 용도는 이제 지하 1층하고 1층은 이제 근린생활 시설로 네. 좀 사용 중이시고 2층, 3층, 4층은 네. 이제 주택으로 오. 사용 중이세요. 또 이 건물주분이 매매를 위해서 2층은 현재 좀 비워 놓으셨고 3, 4층은 이제 실거주를 네. 하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건물 어떻게 하면 또 리모델링으로서 더 멋지게 더 좋은 건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건물 쪽으로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건물 앞으로 왔는데요. 네. 일단 외관 봤을 때 대표님 네. 어떠세요? 작은 건물이긴 한데 네. 가시성이 꽤 좋아요. 네. 가시성이 꽤 좋고 옆에 건물에 주차장 진입로가 있는데 음, 진입로는 있으니까 이 네. 건물의 진입 자체는 가로막지만 네. 저 앞에는 좀 뭔가 절대 들어설 수 없는 길목이니까 네. 이 건물의 가시성은 그냥 영원히 유지될 수 있거든요. 오. 작지만 가시성이 네. 좋은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지만 가시성이 좋은. 네. 그러면 이 건물을 네. 일단은 용도적으로도 지금 1층은 근생으로 네. 쓰시고 위에는 지금 주택인데 네. 그럼 요거 어떻게 좀 용도를 바꾸는 게 좀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지역의 소형으로 네. 주거로서의 용도보다 네. 근생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그쵸. 네, 네. 주거로서는 생활 여건으로 쳤을 때는 네.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근생으로서는 월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체 올 근생으로 올 근생. 공사를 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네. 네. 외관은 뭐 창호 사이즈 시원스럽게 확대해서 네. 요 근래 요 지금 경리단길이 네. 신축이 워낙 없어요. 어. 그래서 신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네. 그냥 깔끔하게 보이고 신축처럼 보이게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감재는 그러면 어떤 걸로? 망원제는 워낙 경리단길이 뭐 카페, 네. 뭐 펍, 네. 또 이게 젊은이들의 그 이색적인 네, 네, 거리잖아요. 요리 네, 이런 거 네. 파는 가게.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되게 세련되기보다도 네네. 좀 따뜻한 느낌의 벽돌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느낌. 네. 컬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네. 이렇게 지어질 당시에 네. 느낌들이 빨간색, 네. 조금 더 나중에 지어진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밝은색 화강석, 화강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거의 쓰였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짙은 색의 벽돌, 오, 짙은 색. 예, 짙은 색의 벽돌로 네. 포인트를 잡아주고 창호 네. 사이즈를 넓게 해주면 음. 야간에 운영하는 업소가 되게 네. 그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아요. 오.
네, 저희가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네. 입구를 좀 왔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이 입구 쪽도 네. 굉장히 좁고 지금 네, 대표님과 네. 저랑 딱 이게 정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고 네. 입구도 되게 낮고 네. 좀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는 과정 자체가 언덕을 올라오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절실해서 아. 엘리베이터 검토를 꼭 하고 싶고 네. 올라오는 요 골목이 네. 이쪽 측면을 좀 이렇게 터서 어. 이 안에가 계단실이 보이면 음. 이게 올라오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그냥 막연히 어디로 가지? 이게 아. 아니고 여기 돌아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기 있구나. 아. 내가 갈 길이 여기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떤 예상이 되거나 네. 좀 덜 심심하게 어.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제가 저는 정확히 검토를 해야 네. 답이 나오겠지만 네. 여기까지 왔을 때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를 느끼고 왔지만 네. 요 앞에 네. 엘리베이터가 딱 있어주면 아, 너무 좋을 것 베스트일 같아요. 것 여기 같아요. 여기. 근데 네, 네. 여기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를? 뭐 여기가 아니더라도 네. 이쪽 뒤편이라도 아, 이 뒤편도. 네, 아. 그쪽을 염두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검토를 해볼게요. 네. 제가. 네. 좋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서 그러면은 비어있는 그 네. 공간을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비어있는 2층 공간에 왔는데 여기 이제 보시고 어떠세요? 네. 여기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네. 저는 다 내력벽인 주거 아, 공간이고요. 네. 내력벽인데 조금 긍정적인 게 뭐냐면 오, 네. 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네. 복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내력벽이고 네. 근데 이런 데 보시면 보가 네. 약하게나마나 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살짝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철거 과정 속에서 네. 그러니까 오래돼서 구조 보강을 하는 거지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서 구조 보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이에요. 네.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네. 구조 보강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내력벽체를 다 터서 네. 한 공간으로 시원스럽게 나온 상태에서 네. 엘리베이터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오, 네. 엘리베이터 자리까지. 네. 그럼 아까 밑에서. 마저 네. 끝까지 마저 올라가서 네. 위에서 제가 좀 옥상까지. 결론을 내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요. 전반적인 이야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시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옥상으로 올라왔는데요. 네. 대표님, 이 옥상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어떻게 활용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 주변에 네. 루프탑으로 굉장히들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 저희도 마찬가지로 루프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방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음. 방수 잘 돼 있고 네. 요 위에 어떤 인테리어적인 시설물 저희 뭐 페데스탈도 마찬가지고 네. 임조잔디도 마찬가지고 네. 충분히 이 위에다가 적용을 바로 시키시면 돼요. 네. 그 보면은 지금 요 뒤쪽은 조금 벽이 높은데 네. 이쪽 앞쪽은 좀 낮잖아요. 그래서 네. 건너편이 좀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그냥. 제가 이 면적이 네. 지금 허용이 된 아. 소중한 면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네.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앞을 좀 가로막아요. 그죠, 여기 남산뷰인데. 네, 그래서 그쵸. 근데 저는 만약에 조금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낸다면 네. 지금 바닥이 방수는 잘 돼 있지만 네. 마감 상태가 별로잖아요. 네, 맞아요. 물이 막 고여 있어요. 네, 네. 뭐 쉽게 말해서 이 상태에서는 네. 고기를 거먹다가 숯이라도 떨어뜨리면 방수가 문제가 되는 방수제가 바로 있어요. 아. 원래는 방수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게 공법이 저희가 페데스탈 공법을 갖고 네. 있잖아요. 네네. 페데스탈로 시공을 하면은 높이가 한 100mm 정도 올라갈 거예요. 오, 네. 100mm 정도 올라가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또 계단을 좀 올라가게 한다. 오. 요 밑에는 조그마한 또 창고를 창고로 쓰면서 쓰고. 네. 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또 꺼내 써야 그쵸. 되잖아요. 저희가 뭐 네. 불판이 바비큐 됐던 뭐 이런 거. 어떤 네, 용품들이 됐던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계단 올라가서 네네. 위에다 난간을 안전하게 하면 되거든요. 아. 난간은 높이가 높아져도 문제가 안 돼요. 아. 네. 난간을 안전하게 하면 그냥 요 안에서도 복층을 또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 야, 여기 위에서 보는 네. 남산 뷰면은 훨씬 더 진짜 네, 예쁠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리모델링을 네.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조금 안타깝게도 네. 여기는 저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셔서 구조 보강에 이슈가 있어요. 아. 지금 제가 구조 보강은 구조 진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네네. 저희가 계속 좀 비슷한 규모의 구조 진단과 구조 보강을 반복을 하니 네네. 제가 대략적으로 예산을 짜보자면은 구조 보강 비용이 한 1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역시 구조보강 네. 비용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구조보강 1억 정도 네, 든다고 1억을 하고. 제외하고 네, 리모델링. 리모델링 비용은 한 2억 정도를 책정을 해놓으면 네. 총 비용 3억. 어. 네, 2억이면 안타깝죠? 2억이면 네. 충분히 가능한 공사인데 건데.
1억 정도가 구조보강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리고 구조보강을 할 때 저희가 구조진단 기준이 네. 뭐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구조 설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축 기준으로 내진 네. 설계가 적용이 돼요. 네. 그래서 건물은 훨씬 더 튼튼해진다. 훨씬 더 튼튼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버리는 비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네. 주거 공간이 올 근생으로 탈바꿈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정도 비용 투자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끝으로 그냥 엘리베이터 면적이 빠지고 네. 그 계단실고 연결되는 공용홀이 빠지면 분명 좀 적합하지 않은 면적인 건 맞아요. 네. 근데 최소형 사이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네네. 전층이 네. 통인대가 나간다면 오. 하다못해 뭐 2, 3, 4층만이라도 네네. 통인대가 나간다면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을 때 영업 공간이 바로 있는 거죠. 그쵸. 오. 통인대라면 이게 통제가 돼요. 만약에 통인대가 아니면 복도가 또 빠져야 되니까 네. 면적이 너무 줄어요. 근데 통임대로 영업을 한다. 네네. 근데 저는 통임대로 해도 층당 저희가 17평, 18평이니까 그쵸. 통임대로 해도 3개 층을 쓰신다 네. 하면은 60평이 채 안 돼요. 50평 정도. 50평 정도 매장에 엘리베이터가 다 관통이 된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네. 충분히 다 알차게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이에요. 네. 네,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지금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월세 구조가 갖춰지면 네. 이 건물에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와요. 월 1,000만 원. 네.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계산을 역으로 하면 3%. 사실은 강남 3구랑 네. 용산은 네. 3%가 깨졌어요. 지금 2%에 내놔도 거래가 돼요. 근데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볼게요. 네네. 3%의 역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건물은 40억 가까이 돼요. 그럼 10억이 상승, 네. 대략적으로 네, 10억 맞아요. 정도가 상승된 거를 네.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건물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건물 가치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매각을 원하는 건물 저희가 찾아가서 또 리모델링 솔루션도 드리고 건물도 소개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시공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직접 현장 찾아가서 살펴보고 솔루션까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